이 불안하고 부산하고 경박한 19세기의 살기보다 이 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가만히 서거나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기고 싶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왜 세상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인 걸까? 없는 놈은 쥐어짜도 없고 있는 놈은 발에 차이게 뭐가 많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자본주의의 몸짓도 커진다.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한 푼 벌어 한 푼 사는 생계형 감정 노동자로서 경제는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자본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현실. 파이어족을 꿈꾸지만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싶지 않은 모순된 마음. 자본과 자유라는 극단에서 오늘도 나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노동이 아닌 자본을 일을 해서 철학하는 백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끌, 비투, 벼락거지라는 말은 자본이 일을 하는 시스템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단어다. 난 영끌, 비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벼락거지에는 격공한다.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이미 체험했기에 손 놓고 있다가 넋놓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여 주식도 코인도 달러와 위안화도 조금씩 다 건드리고 있는 중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월급에 부수입이 만들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노동이 아닌 자본의 일을 한 거라 의미 있고 값지다. 예전에는 땀 흘러 일한 노동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에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것이 나쁘지 않았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님이 그 흙을 근간으로 삼아 일한다는 것이 좋았고 투박한 농부의 거친 손을 훈장처럼 여겼다. 그런데 노동의 결과로만 따지면 우리 집은 누구보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했다. 부모님은 해가 뜨기 전에 밭으로 나가 해가 지도록 일을 하셨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 그에 따른 성과가 두둑해야 옳았다.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벌리면 벌릴수록 우리 집은 가난에 허덕였고 결국 아빠는 40이 넘어서 공장 노동자로 취업했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자본가는 노동을 찬미하며 값진 것이라 숭배하지만 그것은 사탕 발림일 뿐이다. 아직도 노동만이 유일한 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헛소리 말라며 걷어차주고 싶다. 노동은 절대 자본을 이길 수 없다. 자본의 생리를 알게 되자 그것을 욕망하게 되었다. 결코 적게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핍하다 느꼈고 가질수록 불안한 자본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을 때 월든을 알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알았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돈이 많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제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행복도 산업이고 행복한 삶과 의미 있는 삶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돈이 많다는 기준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솔직히 말해 아직도 나는 자본과 자유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애쓴다. 자본을 좋아하지도 욕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외시하지도 않는 내적 평화. 글로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아니, 해낼 수 있다. 소로에게 진실은 추상적인 사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생활 안에 있었다. 단순 소박하며 자족적인 삶, 노동하되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 인생에 꼭 필요한 의식주조차도 허영에 가려지고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져 버린 오늘날 소로의 삶과 사상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